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은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며칠 전이죠. 10월 29일 보니까 한식의 날이었어요. 예. 한식의 날. 그래서 서울의 세종대로에서 보면 광화문 광장 세종대로에서 비빔밥 대축제가 있었습니다. 네. 또 얼마 전에는 보니까 23일이던가요? 그때는 보니까 2019 경북 국제식품박람회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2,019명이 먹을 수 있는 비빔밥을 또 비볐습니다. 예전부터 보면은 뭐 전주 비빔밥이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합니다만은 전주에서도 그런 경우 많이 하죠. 보면 2,000분, 3,000인분 비빔밥을 비빕니다. 전주에는 그 비빔밥 축제가 있죠. 비빔밥 축제가 유명하죠. 그래서 오늘 비빔밥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냥 먹어도 되고 따로따로 먹어도 되는데 왜 굳이 비빔밥 만듭니까? 웃지 마시고. 왜 만든다는 말은 좀 뭐 대답하기가 좀 예. 어려운 문제고. 네네. 아무튼 이 비빔밥이라는 게 재밌는 음식이에요. 네, 세상에 이런 음식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음식이라는 뜻은 뭐냐면 네, 어느 음식이 하나 각각의 재료들을 네, 따로따로 완성된 음식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그걸 다시 섞어요. 섞어서 전혀 다른 맛을 내는 이런 음식은 네, 전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비빔밥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우리 대한항공이던가요. 거기서 보면은 기내식으로 이제 비빔밥 넣는데 굉장히 호응이 죽었고 호응이 좋았고 그 이제 죽었죠. 고인이 된 그 마이클 마이클 조던 갑자기 이름을 잊어먹었다. 마이클 뭐죠? 갑자기 그러네요. 그저 문워커 하던 문워커 하던 마이클 조던 하다가 마이클 조던이 아니라 마이클 잭슨이 보면 그렇게 비빔밥 팬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각자 다 요리를 만듭니다. 다 만들어서 그걸 나중에 밥하고 또 섞어 참기름 부어 먹는데 갑자기 우리 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우리나라에는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비빔밥들이 있죠. 예. 네. 아마 네. 그 지역 이름이 들어간 음식으로 네네. 비빔밥만큼 많은 게 없습니다. 그래요? 예. 뭐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주 비빔밥. 전주 비빔밥은 무려 재료가 15가지가 들어요. 또 평양 닭 비빔밥. 평양 닭 비빔밥. 닭 편채를 내가지고 비벼 먹는 거. 그다음 해주 교반. 예, 그것은 재밌는 게 예. 밥을 먼저 볶은 다음에 예. 또 다시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뭐 이제 주로 이제 특산물들을 그러니까 통영 해초 비빔밥, 거제 멍게 젓갈 비빔밥, 벌교 꼬막 비빔밥 이런 것처럼 각 지역의 어떤 특산물들을 이용해 가지고 또 지역마다 특색 있는 그런 맛을 만들어내죠. 우리 아까 김경은 기자가 보내주신 그 자료에 보니까 저도 몇 차례 먹어봤습니다만은 안동 헛제사밥을 갖다가 또 비빔밥에 분류를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헛제사라는 그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삿날이 아닌데 제사 음식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비벼서 서로 이렇게 나눠 먹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개성에는 차례 비빔밥이라는 게 있고 또 진주에는 또 차례가 아니라 제사 비빔밥이라는 게 있고 좀 유사한데 근데 이들의 음식의 특징은 뭐냐면 간장으로 비벼 먹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고추장으로 넣지 않고.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한 10여 년 전에 처음에 이제 안동 갔으니까 안동 가면 안동의 특산물이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간고등어. 그러니까 점심 때는 간고등어를 먹고 그 다음 날은 그러니까 헛제사밥을 먹어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 보면 우리 이쪽 여기 왜 다른 지역 분들은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상어를 먹습니다. 그 상어 고래나 상어를 제사 음식으로 올리죠. 상어를 요만큼 넣고 그다음에 각종 음식 나물들 넣는데 고추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줍니까? 그랬더니 답이 제사 음식에는 네. 고춧가루라든지 네. 마늘이라든지 네, 네. 이런 향이 나는 향신료를 쓰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네. 그런 음식들은 네. 음욕을 키운다. 네, 네. 이런 이제 뭐 얘기가 있어서 네. 음식에 피하니까 네. 고추장이 아니라 대신 간장으로 비벼 먹으라고 특징이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그 서브하는 아줌마가 아이 꼭 필요하면 얘기하이소. 뭐 외지에서 온 분들은 입맛에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예. 고추장 드림이래. 그래. 근데 원래 안동 헛제사밥은 간장으로 비벼야 제맛이 난답니다. 그런데 자 비빔밥의 유래 우리 골동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예. 말이에요? 골동반 하는 거는 골동이라는 게 이게 썩는다는 뜻이거든요. 한자로 아 예, 골동. 그래서 비빔밥을 네. 반 이제 식사할 때 반 네네. 써서 골동반이라 그러는데 네. 골동반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중국에 네. 그 명나라 때 네. 동기창이라는 사람이 아 동기창. 예, 골반 13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그 책에 골동반과 네. 골동갱, 갱은 이제 국을 뜻하죠. 국이죠. 예. 그거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로 이제 넘어와서 네. 그게 골동반인데 예. 그게 우리나라로 넘어와서는 뭐라고 했냐면 네. 유희반이라고 했어요. 유희반. 예. 네. 그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놀러 갈 때 네. 갖고 가서 먹었었던 음식인 거예요. 아까 도시락 음식 요즘 예. 흔한 얘기로 저 우리 야유회 갈 때 먹는 예. 음식이죠. 예. 그러니까 네. 적어도 뭐 조선 시대 때 네. 이렇게 놀러 갈 수 있는 형편이 있는 사람이라면 양반이죠. 양반이 아니면 그렇죠. 뭐 불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양반 음식이 됐었죠.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홍성모 1849년에 네. 쓴 그 동국세식이 그는 네. 우리의 풍속이라든지 네, 네.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소개한 책인데 네. 그 책에 이제 골동반이 네. 그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비분밥 부이밥 부이빔밥 부이빔밥 예 그렇게 이제 그 네. 썼고 네. 그거를 이제 골동반이라고 했고요. 네, 네. 그때는 이제 부빔밥에 네. 그 여러 가지 야채라든지 네. 또 고기를 볶아서 넣고 네. 다시다를 튀겨서 넣고 예. 다시마를 튀겨서 넣고 뭐 참기름도 넣고 계란을 네. 이렇게 뭐 그 지단 같은 것도 넣고 네. 또 이렇게 뭘 붙여가지고 네. 그 계란으로 이렇게 붙인 것을 뭐 넣고 이런 것들을 소개를 쭉 해놨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예. 이제 비빔밥이 이제 비빔밥이 된 거죠. 예. 그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우리 이제 냉면 중에도 보면 이제 진주냉면이라고 네. 있어요. 그 진주냉면이 그 유사합니다. 예, 보면 면에다가 위에 보면 고기 육전을 갖다 붙여놓고 뭘 넣고 해서 야 거의 요리 한 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비빔밥은 언제 먹습니까? 근데 그게 그 정확하게 그 유래가 네네. 없습니다. 네. 그런데 참 뭐 조선 왕조실록이라든지 네, 승정원일기 예. 뭐 일성록 이런데 보면은 아주 소소한 그 궁궐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적었는데 네. 그에서는 이게 골동반이라든지 골동갱이라든지 네, 네. 또 뭐 비빔밥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 네. 그 뭐 양반들조차도 네, 네. 뭐 그렇게 먹는 야유회 가서 먹는 것을 네. 이제 그 서민들이 보고 네. 여러 가지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먹은 것이 아니냐 네. 하는 이런 게 이제 저 설이 있고 예. 또 다른 사람들은 네. 제가 왜 아까 세종실록 저 조선왕조실록 얘기를 예. 했냐면 선조 같은 경우에 뭐 네. 그 몽진을 가잖아요. 그렇죠. 의지로 몽진을 예. 가죠. 예. 근데 임진왜란 그 때. 과정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네. 그걸 그냥 간단한 이제 야채나 이런 걸 해서 네. 그걸 수라로 올렸다. 음. 이런 설도 있고 네. 또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왕들이 하루에 5끼를 그렇죠. 뭐 그 3끼는 이제 간식을 먹고 2번은 이제 주식을 먹는데 네. 그 간식 음식으로 네. 이 비빔밥을 대접한 게 아니냐. 또 다른 얘기는 뭐 금음날 네. 이제
그 해가 바뀌니까 네. 전날 있었던 음식을 모두 이래 이제 없앤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비벼서 모두 나눠 먹었다. 이런 설들이 있는데 네. 어느 것도 네. 지금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저 보면 이제 예전에 설 네. 사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참 고기 먹는다는 게 설이나 추석 때 차례 지내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전이니 뭐니 잔뜩 붙여놓으면은 첫날은 먹고 그때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냉장고 시설이 별로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빨리 상합니다. 예. 그럼 뭘 하냐니까 그 다음 날은 그걸 다 끌어 모아서 양파 좀 넣고 김치 좀 넣고 잡탕을 끓여 먹어요. 그럼 잡탕 끓이면 한 이틀 먹습니다. 예. 그 일종의 갱이 되는 거죠. 갱이 되는군요. 자,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음식을 비벼 먹지 않는다면서요. 예. 그 사람들은 네. 그 아무튼 일본 사람들은 그 고유의 음식, 네. 음식 고유의 그 맛을 즐기는 편입니다. 예. 심지어 우리가 뭐 덮밥이라든지 우리 보면 규동이니 뭐 동 많잖아요. 예. 덮밥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우리 같은 비벼서 섞어서 네네. 먹을 텐데 그 사람들은 그 얹은 이제 국물을 얹은 채로 그대로 이렇게 떠서 먹습니다. 포크레인으로 흡수듯이. 심지어 팥빙수 같은 것도 예. 그런 식으로 먹습니다. 우리 비벼 먹잖아요, 팥빙수. 예. 근데 그렇게 밥을 비벼 먹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예. 이가 없느냐라고 핀잔을 합니다. 이빨이 없어. 예. 왜 그러냐면 예. 왜 어린아이들 이유식 하고 할 때 이제 뭐 그 많은 반찬을 이제 먹일 수 없으니까 예. 간단하게 뭐 이렇게 죽을 끓인다든지 밥을 비벼서 주는데 그렇죠. 그걸 이제 네코 맘마라 그러거든요. 맘마는 우리랑 똑같습니다. 맘마. 유아어로. 예. 그 네코라는 건 고양이고 예. 그 고양이 밥을 떠먹듯이 이렇게 비빔밥을 이렇게 줬던 거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비벼서 먹는 음식을 네. 이가 없어서 먹는 어린 아이에 비유했기 때문에 네. 이가 없느냐 이렇게 핀잔을 하는 거죠.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예전에 뭐 문화 산책 이런 거 역사 여행 이런 거 이제 뭐 TV를 통해서 보면 맞아요.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그 이렇게 장어 덮밥을 먹는데 섞지 않더라고. 이렇게 탁 떠서 포크레인 찍어 먹듯이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나중에 또 본 것도 거기다가 다 그걸 건져 먹고 또 이쪽 부분에 뭐 녹차 냉차를 말아서 먹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은 기본적으로 비빔밥을 안 먹는데 그럼 아예 일본에 비빔밥이 없나요? 산골 아주 드물게 산골에 가면은 그 먹습니다. 다키고미 공항이라고 그것도 그 섞어서 먹는 밥이라는 뜻입니다. 네네. 근데 저는 실제 봤습니다. 그 제가 이제 다테야마 일본의 알프스라는데 거기를 갔는데 거기는 뭐 고원이 3,000m 이상의 이제 고원이 있기 때문에 두메 산골 중에 두메 산골입니다. 근데 그 산골에 이제 그 휴게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휴게소에 갔는데 우리나라 돌솥 비빔밥 같은 밥을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숟가락으로 먹고. 일본 사람은 되게 젓가락으로 먹죠. 그래서 저 신기해 갖고 뭐 어떻게 했나 이렇게 봤더니 그게 보니까 밥을 우리 비빔밥과 달리 여러 가지의 야채와 새우라든지 해산물을 이렇게 넣어서 그거를 그 밥을 지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골동반이거든요. 그게 골동반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봤어요. 일본 영화 보다 보니까 청일전쟁 때 뭐 영화던데 보니까 배경으로 한 큰 저 솥에다가 밥을 넣고 거기다 아까 말씀하신 대 새우도 넣고 뭐도 넣고 뭐 호박도 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갖다 이렇게 떠서 그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통에다 옮기잖아요. 그걸 섞던데요. 맞죠? 그거는 그러니까 산골 마을에는 아무래도 먹을 게 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먹었었던 음식으로 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다키코
아니 다키 고미고항. 아 다키 고미고항. 예. 다키 고미고항. 아 그 다키 고미고항이라는 섞음밥이군요. 네. 이거 섞음밥이고 또 비빔밥하고 조금 다른 개념. 조금 다릅니다. 골동 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동기창이가 설명했었던 동기창 저기 골동 반하고 일치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비빔밥하고 또 다른 거네요. 예, 그죠? 다르죠. 그러니까 그저 아까 동기창이 얘기던 중국의 예. 그런 그거 골동반. 이 섞음 골동반이나 일본의 다키고 다키 고안이나 이거는 쌀을 넣고 각종 재료를 넣고 뭐 찌거나 해서 예. 그 뒤에 이제 비벼 먹는 거. 그 비벼 먹고 우리는 밥은 밥대로 다음에 나머지 예를 들면 나물은 나물대로 하고 고기는 고기대로 볶고 뭐는 뭐대로 하고 해서 그걸 한꺼번에 넣고 참기름 넣고 비벼 먹는 거고. 그 차이가 좀 있죠. 차이가 있네요. 역시 근데 저 볶음밥 하고 아까 뭐 섞음밥, 볶음밥, 비빔밥 하는데 비빔밥이죠. 그 덮밥도 얘기하셨는데 중국 요즘 중식당 가면 뭐 무슨 뭐 당밥, 잡채밥, 뭐 비빔밥, 삼선볶음밥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한국식입니다. 예, 그래. 네. 중국에 비빔밥 있죠. 그 비빔밥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 게 네. 그거는 저 볶음밥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그거는 밥 자체를 이제 볶는데 이제 중점이 있으니까 그 야채들도 아주 잘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뭐 좀 우리 비빔밥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든 그래도 가장 유사한 게 그 비빔밥이죠. 근데 어떻든 중국의 볶음밥으로 제일 유명한 게 양주 비빔밥. 양주. 제일 유명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떻든 그 볶음밥 그 차오판이라고 하는데 그 볶음밥이라는 그와 유사한 음식을 설명해 놓은 건 무려 2000년 전에. 오, 2000년 전에. 예. 마왕태 그 고분에서 죽간에 그 볶음밥과 유사한 그 조리를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양주에서.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점점 내려와서 이제 수나라 양제 때 이제 그 서평이라는 사람이 그 식경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비로소 차오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요즘식 그 볶음밥이군요. 그리고 이제 뭐 명나라 때 와서 그 주원장이가 그 볶음밥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근데 그 양주가 바로 주원장이가 그 일어난 데니까. 그렇죠. 그게 그렇게 유명해졌고. 근데 그게 또 별것도 아니에요. 아니 별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즘 보면 그 유튜브로 밤에 이제 자기가 심심하면 저 먹방을 많이 봅니다. 먹방 보면 특히 이제 볶음밥 그 중식 볶음밥 만드는 게 나오는데 큰 웍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제일 먼저 보니 계란을 넣더라고. 계란 2개를 넣어서 계란을 잘게 쪼갠 다음에 걔들이 쓰는 쌀은 우리가 먹는 이게 다릅니다. 다르죠. 우리가 먹는 건 자포니카라서 우리 흔히 얘기해서 우리 이거 약간 찰기가 있는 쌀이고 그건 안남미라고 그러죠. 인디카라서 쌀에 후를 납니다. 근데 그거 갖다 이게 길고 넓적하고 넣어갖고 휘어갖고 그다음에 고전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종 그 채소를 잘게 쪼개서 넣는데 그 계란이 중심이 된 이유가 뭐예요? 그거 옛날에 그 차오판이라는 말 전에 금세반이라고 했어요. 쇠금반. 쇠금반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금빛이 나는 밥이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밥을 볶아서 거기다 계란으로 그거를 이제 잘 섞이라고 코팅을 하죠. 계란을 이제 노른자만 풀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섞지 않습니까? 섞죠. 그러면은 그게 노란 빛이 이제 돌고 또 반질반질 반짝이니까 꼭 그 멀리서 보면은 금이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쇠금반이라고 했죠. 아 그렇군요. 갑자기 그 말씀 드리니까 제가 예전에 그 국회에 있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때 저 굉장히 중진 의원 중에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예전에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 장관도 지내셨고 한 그분인데 그분이 보면 이제 호텔 중식당의 단골인데 그분만 오시면은 그 주방장이 골머리를 썩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 양반이 그렇게 볶음밥을 좋아하는데 볶음밥을 반드시
자포니카 즉 우리만 찰밥으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찰밥하고 볶음밥이 안 되거든. 안 되거든. 예. 떡밥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분이 오셔갖고 볶음밥을 달라 그러면은 신라 호텔입니다. 신라 호텔 그 주방장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쉽게 보면 중국집에 가서 볶음밥 시키면 그거 먹는 거랑 큰 차이 없습니다. 네네. 근데 뭐 맛은 전혀 다른데 네. 왜 다르냐면 네. 쌀에도 네. 그런 차이가 있지만 네. 밥을 짓는 방법이 다릅니다. 아, 우리하고 다르군요.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물을 잔뜩 넣고 네. 우리는 이렇게 뭐 손에 이렇게 잠길 만큼 이렇게 해서 여기 손등. 예, 그 물을 잘 맞춰야 삼층밥도 안 되고 예. 뭐 그렇게 잘 이제 보실보실한 이 밥이 되잖아요. 네. 걔네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물을 잔뜩 넣어서 그거 죽이 되지? 팔팔 끓입니다. 그거 죽이 되지? 퍼지기 전에 물을 다 부어내고 다시 마른 상태에서 뜸을 들입니다. 그래야 훨씬 더 이게 저기 찰기를 없는데 그 찰기를 빼는 거죠. 원래 찰기 없는 쌀에 찰기를 또 빼는 거예요. 그렇게 뺍니다. 그래야 볶음밥이 잘 볶아지고 쌀알이 별도로 그렇죠. 뭉치는 일이 없고 우리 밥으로 하면 무조건 뭉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군요. 한중일 볶음밥, 비빔밥, 섞음밥.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빔밥 골동반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저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왜 우리나라에는 그런 그 뭐 퍼포먼스나 이벤트를 이런 비빔밥으로 할까? 이런 생각해 보면 화합입니다. 예, 화합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책을 쓸 때 이 이야기도 썼는데 이것을 합창의 맛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 합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화음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분의 노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소리를 내지만 각각의 재료가 다 하나의 음식으로 완성된 것이지만 그것이 섞여서 하나의 합창의 맛이 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비빔밥인데 또 비빔밥은 혼자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나눠 먹어야 맛이 있죠. 맞네요. 그래서 심지어 2012년에 전주 비빔밥 축제 때는 무려 6,000인분의 밥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화합과 나눔의 정신이 비빔밥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옛날 영조대왕께서 사색 땅파가 하도 지긋지긋하니까 탕평채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바로 지금 그야말로 갈갈이 찢겨진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의 마음 이것을 갖다 하나로 모으는 데는 합창의 맛, 내 소리보다는 남의 이야기, 남의 소리를 듣는 화음, 즉 골동반 비빔밥의 정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